박지훈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 질문이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안녕합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일도 많았잖아요. 압수수색 당했어도 안녕합니다. 아니 예. 왜 저를 압수수색합니까? 모든 자료는 국정원에 있고 서버도 국정원에 있는데 네. 아마 망신 주고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30분 만에 휴대전화 내 수첩 5개 그거 가져갔어요. 그럼 목적이 아마도 이 범죄 자체가 자택보다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자택을 했던 거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휴대전화, 수첩이 더 큰 목적이었다 이거네요.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든 국정원에서 고발했고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에 네. 또 그 나오신 검사나 수사관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하더래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절했다고. 그래서 상층부가 좀 친절해야 되는데. 아 예. 그 수첩이 그 수첩입니까? 지금 갖고 예, 직접 가지고 이건 오셨는데. 새 걸로 다시 쓴 거예요. 네. 그런데 한겨레에서 찍어가지고 네. 압수수색 당했어도 또 수첩 있다 하니까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이건 새로 다시 쓰기 시작한 거고 네. 이것도 또 지금 있습니까? 일정표 다시 쓰기 시작한 거니까 예. 이 전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또 이거 보시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다시 나오지 그렇지는 마십시오.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국방부에서 근무 잠깐 할 때 국회 법사위 왔을 때 제가 모셨던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때 수첩이 아직 그거랑 그 유사한 수첩을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첩을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첩에- 가져가 봐야 예. 자기들 욕한 것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제 만약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다음에 이제 조사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렇겠죠. 부를 것 같기는 한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연히 준비해야죠. 아. 제가 볼 때는 이달 내 네. 곧 부를 것 같습니다. 아하 준비도 하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0일 기자회견도 아마 보셨을 거고 개편 방향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홍보수석 같은 게 뭐 교체를 좀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정책 수석실을 신설하고 네. 홍보수석은 교체하고 뭐 기조실장 같은 직도 신설한다 하는데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은 대통령실로 출발한다. 음흠. 즉 과거 같으면 작은 대통령 비서실로 출발한다 했는데 네.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은 일 잘하기 위해서 아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 국민은 과감한 예. 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탈한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3개월간 100일간 국민 부흥에 호응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 네. 이 정도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과 협치를 잘 하겠다. 이런 3가지 정도를 얘기하셨으면은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인적 쇄신보다는 좀 더 강하게 또 우리 협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아쉽다. 이 그렇죠.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 100일 기자회견에서 예. 뭐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사과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뭐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인적 개편 야당과 협치를 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강조를 했어도 저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상당한 기대를 했을 거다. 그리고 지지도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자기 자랑만 했잖아요. 자화자찬하고. 네. 아니 부동산값 아파트값 잡았다고 하는데 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죠. 어떤 의미죠? 아니 금리 같은 아파트값이 것 지금 때문에, 현재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값을 윤석열 정부가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자, 뭐 100일 얘기는 이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민주평통 소속 부의장에 김무성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무처장에는 그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정된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여러 가지 경륜이 높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도 굉장한 절친이지만은 굉장히 극우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몇 년 전에 네. 중앙일보에서 의원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맨 오른쪽에 김무성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저하고 뭐 우리,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좀 오른쪽에 많이 오른쪽이니까. 굉장히 아주 꼴통이에요.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이제 친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저한테 같이 원내대표 할 때 그렇죠. 파트너였었지 않습니까? 형님이 그러니까 빨갱이 소리 듣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 빨갱이다 라고 했더니 그걸 조선일보하고 얘기해가지고 일면에 저 빨갱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날 정도로 두 분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좋죠. 훌륭하신 분이 잘 됐다. 그렇지만은 민주평통은 그런 극우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석동현 검사장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아무튼 저하고 좀 악연이 있어요. 석동현 변호사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박지원이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런 유튜버 활동을 하더니 뭐 잘 됐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너무 많은 검찰 인사들이 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평통사무총장도 처장입니까? 총장입니까? 아무튼 사무처장입니다. 검사 출신 또 이번에 비대위 구성하면서도 검찰 출신의 수사관 주기환 전부 다 후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참 가까웠는데 저는 검사가 아니라 등용한다는 것 같아요. 자, 인사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남아 있는 게 검찰총장하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등등인데 검찰총장 내정자로는 지금 이원석 대검 차장이 지금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거 허수아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이제 그 인사라는 게 검찰에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사 끝나고 나서 저하고 한번 만났는데 이제 자기는 허수아비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연락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총장 2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 갖고 있어서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사를 2번 하잖아요. 두 번째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1년이 남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인사 끝나니까 다 끝나더라 하는데 그만큼 검찰 인사가 민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아니 대검 차장 총장 직무대행을 했으면 일찍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진작하지 차라리. 진작하지. 그런데 뭐 호남 출신을 등용했기 때문에 뭐 잘 됐다. 나는 그 지역 안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장관급의 그 광주 전남 출신이 간 것은 잘 됐다. 그렇지만은 난 왜 그렇게 그리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잘 봐야죠. 자, 이제 이원석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전 정권 수사 같은 게 좀 더 하게 될지 그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더 하게 되겠죠. 솔직히 우리 박 전 원장님도 조금 겁은 나죠. 뭐가 겁나요? 솔직히 조금은 겁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겁 안 납니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했지 그러한 삭제 지시를 한 바도 없고 저희 비서실장이 그러한 일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에 예. 겁도 나지 않는다. 아, 문제될 게 전혀 없기 결백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아, 지금 그럼요. 서훈, 서욱 두 분 다 조사도 뭐 받고 다 할 있고요. 거죠. 아, 낱낱이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수사 이 부분도 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타겟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수도 그렇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저에게도 청와대 지시로 삭제 지시를 했다. 네. 제가 누구 지시를 받아요?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겠죠. 그러겠죠. 예, 하려고 이제 올라가면 그렇게 네. 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 보시는 건데. 직원들이 고생하더라고요. 많이 잡혀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기자들이 질문을 좀 해야 될 질문 이런 게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컨대 김건희 여사 질문 같은 거 이런 또 내부 총질 질문 이런 것들을 아마 기자라면 당연히 궁금했던 부분 같은데 이거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기자들이? 글쎄요, 뭐 기자들에 대해서 네.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대통령께 많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일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대통령에게 듣는다? 안 그래도 말씀 많이 하시는 대통령 다 또 말하면은 예. 그게 말씀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숨소리까지도 다 듣겠다. 국민 했는데 네. 숨소리까지는 못 들어도 지금 목소리가 아. 100일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인사 이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해라. 이러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인사 문제에 네. 대해서는 측근이나 지인이나 검찰이나 네. 이렇게 지역이나 이러한 과다한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여정 지금 많게도 지금 노동신문 담화 아니에요? 속보가 지금 떠가지고 그한 예. 질문을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예. 김여정 지금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은 극치고 절대로 상대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경우가 화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답변하는 경우가 맞나요? 얼마 전에는 순항 미사일 2발을 써버렸고요. 글쎄요. 그러면서 김여정 네. 부부장이 노동신문에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일입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예. 또 다른 무엇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핵실험이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아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예. 해봅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8.15 예. 대통령의 그 경축사를 경축사에서, 보고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를 하면 담대한 개혁을 하겠다. 즉 김여정이 말한 대로 비핵 개방 MB의 비핵 네. 개방 3천과 3천. 똑같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 8.15는 약간의 진전이 있습니다. 만약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비핵화의 의지만 밝혀도 밝혀도 예. 경제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지하에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거절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그 이례적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개인적 모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난도 했더라고요. 그런 네. 용어를 써서. 그것도 일부러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 사람들의 상투적인 예. 일이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 겁나는 것은 제가 8.15 경축사를 보고 예. 진전은 있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음흠. 김정은이
대화에 응대하지 않는다라고 음. 했는데 좀 또 이걸로 잡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거 잡아갈 일 아니죠. 이런 평가를 하는 게. 하도 심하니까 그렇죠. 뭐. 아, 어쨌든 간에 8.15 그 경축사 때 나왔던 그 담대한 구상 또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그때 새벽에 순항 미사일 쏜 거는 그게 다 메시지였고 또 이 담화까지 김여정 담화까지 보면 다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북한에서 순항 미사일은 네. 일상적으로 많이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과거에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유엔 제재 사항도 아닙니다. 예, 그렇죠. 미사일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안보를 위해서 예. 발표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저게 김여정의 교란 작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순항 미사일을 평남 온천에서 발사했다고 한국에서 했는데 이남에서 했는데 이것도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안주에서 발사했다. 이런 거 하나 모르는 그런 아하. 하고 비난을 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정보 당국이 이렇게 틀렸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정보 당국이 맞았는데 네. 북한에서 교란 작전을 쓴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좀 국회 국방이나 정보위에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은 북한이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건지 정말로 지적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메시지의 어떤 뜻이라든지 메시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북 관계를 해갈지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 우리 원장님께서 네, 저는 보실 그렇게 때는 봅니다. 핵실험하고도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아하. 좀 축적해 가는 것 아닌가 아하. 이렇게 봅니다. 또 거기에다가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리스 체니 그렇죠. 그 반대 트럼프 경선에서 떨어지고 트럼프가 또 올라가니까 네. 교묘한 그런 교란 작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보 당국이나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제가 김대중 DJ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였는데 지금 만약 살아 계셨으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얘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평택 등지에서 초청 강연을 하면서 또 어제 예. 세계 32개 국가와 연결해서 줌으로 온라인 추도식을 하면서 제가 추모 강연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제 강연 제목이 지금 DJ였다면 이런 강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었습니까? 예,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이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인사를 김대중 대통령은 동서통합을 위해서 경북 출신 기억납니다. 비서실장. 민정당의 김중관 비서실장, 예. 서울 출신 민정당의 이종찬 국정원장.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중앙정보부의 국장 출신인 강인덕 네. 보수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시키는 등 폭넓은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측근들은 다 반대했지만은 대통령께서는 탕평으로 가자. 이런 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DJ의 길로 가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킹 박지원 전 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